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6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만한 대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안동 도산면 일원 인근 주민들은 농업 용수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J 헬로 영남방송과 영주소방서가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하는데요.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6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만한 대책은 없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어제 있던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일거리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옛날엔 토, 금, 토, 일 잔업했어요. 요새는 잔업하는 날짜가 회사가 이상한 회사라. 26년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 대구가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2017년 기준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50조 7,960억 원으로 전국의 2.9% 수준입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060만 5천 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을 뿐더러 1위인 울산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구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건 산업 구조의 영향이 큽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섬유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건설업체들도 부도로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데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것도 한몫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형 자동차나 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조업과 이를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경북과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도 강조합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사업체당 매출액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빠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들의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 대구 경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안동 도산면에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것과 관련해 저희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다 치울 때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농사 걱정이 앞선 주민들은 깨끗한 농업 용수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작물에 약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에 물을 끌어다 수분을 채워줍니다. 일반 농사 현장 같지만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법 쓰레기 매립지에서 더러운 폐수가 자꾸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이요 너무나 이게요 충해가지고 이불 가지고는 농사를 못지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조치를 해도 해야지요. 농사할 때 글쎄 이물 퍼가지고 그냥 도랑물 퍼가지고 모두 소무고 꼬치도 뭐 꼬치밭에 가보면 줘야 되는데 물이 더러워가지고서는 뭐 먹걸 한다고 난리시더. 하지만 쓰레기를 언제 치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를 이용한 임차인이 잠적한 데다 땅 주인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모두 치우려면 30억 원 안팎의 돈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민은 안동시에서 먼저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에 돈 갖고 치워주고 냉주에 뭐 붙잡아 갖고 벌금을 매겼던 동 냉주에 그건 사업 문제로 이래 하면 안 되냐고 내가 건의를 드렸어요. 안동시는 추후 시에서 치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조치 명령을 한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이 땅 소유주가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과 방편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한 그 식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서 우선 금방 조치가 안 된다면은 그 방제포를 덮어서라도 외부 물이 그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를 하루빨리 치우길 원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성을 앞세운 케이블 방송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또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 TV는 지난 25년간 이웃들에게 촘촘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동네 날씨부터 행정 정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지상파에서 5% 안팎으로 다루던 지역 소식을 다양하게 담아내 지방 분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방송을 원래 구현하기 위해서 출범한 방송이기도 하고 지금 아무리 방송이 전부 전국 체제로 변형되고 다양한 종류의 창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케이블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지역성 구현. 특히 자체 편성과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역 단위의 긴급한 재난 상황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케이블 TV가 가장 먼저 재난 방송 체제로 전환해 실시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방송, 특히 우리 케이블 지역 채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 한두 곡지 뉴스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시간 연속으로 재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료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TV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IPTV의 가입자 수를 추월당했고 지역 광고 등 방송 사업 매출도 감소세입니다. 게다가 해설과 논평을 금하는 등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도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산업 경쟁의 논리로 자꾸 운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케이블 TV의 지역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케이블 TV의 지역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케이블 TV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역적인 콘텐츠로 본방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요즘, 주말이면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이 되는데요. 대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 볼 수 있는 앞산 전망대는 어떨까요? 산 정상과 가까워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오는 이곳,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660m의 앞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꼭대기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대구 도심이 점점 아득해지면서 드넓은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분 정도 뒤에 도착한 앞산 전망대.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된 난간 너머를 보면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비행기에서 볼 법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가지가 그야말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구의 여러 랜드마크와 곳곳을 이어주는 대로,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들도 미니어처처럼 느껴집니다.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마저 듭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운동 겸해서 이렇게 왔는데 되게 상쾌하고 이렇게 미세먼지만 좀 없었으면 더 이렇게 분위기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오기로 했어요.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보거나 1년 뒤에 자신에게 도착하는 느린 편지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앞산 전망대는 지난 2011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4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고려해서 디자인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룬 멋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낮도 좋지만 야경도 멋진 앞산 전망대. 인생 사진 한번 남겨보러 가볼까요?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CJ헬로 영남방송과 영주소방서가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CJ헬로 영남방송과 영주소방서는 지난 9일 영주 평운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영주 봉화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32%가 주택 화재이며 인명피해 중 51%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중 어르신이 3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고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산업 기술 발전을 이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6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둥지를 틉니다. 최근까지 대구와 인천, 광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는데 환경부는 물기업 분포와 향후 기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구를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으로 물산업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 검증을 담당하고 물기업 교육, 홍보,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안심 하양 지하철 연장 공사가 오는 17일 첫 삽을 띱니다.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는 8.89km로 이 구간에 정거장 3곳이 마련됩니다. 총 사업비 2,982억 원이 들어가며 공사는 오는 2022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이 연장되면 안심과 하양을 10분 내로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안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주민들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안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10여 개 유관기관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안동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원센터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업무 연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살충제 성분이 묻어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10일부터 도내 245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고 계란을 수거해서 34종의 살충제 성분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계란은 즉시 출하 중지시킨 뒤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27일 우리문화재 그리기 빚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이를 정도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는 요즘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지만 쌀쌀했다가 또 더웠다가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날보다는 일교차가 적지만 여전히 큰 폭이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건조특보는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반에 걸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영남 일부 지역은 밤에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늦은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볕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28도까지 치솟으면서 한낮에는 덥게까지 느껴지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